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이 가까스로 정국이 소집, 그런데 비대위 곳곳에 지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의총을 통해서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늘 오전 최고위를 열어서 이 정국이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당 수습에 최대한 지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어제 두 차례 무산됐던 이 최고위 결국 오늘 아침에는 성공을 했고요. 네.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최고위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적 최고위원 수가 7명입니다. 원래 9명인데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를 하셨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지금 총 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소집과 정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최고위 어제 의총 전에는 이 네. 성일종 의원이 불참하면서 최고위가 성립이 못 됐고요. 성일종 의원만 왔었죠. 네, 성일종 의원 외 다른 네. 의원들이 오지 않아서 이 무산이 됐었고 어제 네. 의총 후에는 이 조수진 의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가 모자라서 네. 실패를 했다가 네. 결국 오늘 오전 9시 비대위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최고위. 네. 여기서 이제 정국이 소집을 하겠다 이런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권성동, 배현진, 윤영석, 성일종 4명이 참석을 하면서요. 네. 정족수를 충달을 해서 이제 최고위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이는 저 4사람 중에서 배현진, 윤영석 이 2사람은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퇴를 했는데 나와서 의결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사퇴 서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류까지 접수를 해서 완전히 사퇴한 의원은 조수진 의원뿐이고요. 네. 배현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네. 이 서류 접수는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사퇴를 보고 위장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 네. 두 사람은 서류 제출하려고 했는데 네. 당에서 일단 보류 요청이 들어와서 서류는 약간 일단 서류 제출은 연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참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퇴 의사 지금 저희가 당의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고 어제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부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께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따로 사퇴선을 하시는 최고위원 사퇴하기 때문에 사회부는 이미 밝혔고요. 또 이 사항은 오늘 자리를 요청하신 원내대표시라면 문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진 최고가 사퇴서를 낸 사퇴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재적 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두 분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 참석하는 게 위장 사퇴 쇼다 이렇게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예, 그 부분은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더라도 사퇴 의사 그 사직원이 당 기조국에 제출돼서 수리되지 않으면은 법률상으로는 아직까지 사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직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께 좀 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을 이준석 네. 대표는 어제부터 SNS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네. 이 사퇴는 했지만 아직 사퇴서는 내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표결을 하겠다. 그리고 그 표결을 하는 내용이 네.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를 표결한다는 자체가 네. 1년간 경험해온 논리의 수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오늘 이 최고위 직후에도 이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되살아난 시체라는 되살아난 시체라는 의미의 언데드를 언급하면서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퇴 선언은 했지만 이 사퇴, 이 사직서가 이 처리가 되지 않은 혹은 뭐 사퇴서를 내지 않은 이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가까스로라는 말을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에서 지금 이 전국이 소집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훈 위원님, 좀 급작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원래 최고위는 월요일, 목요일 열리는 건데 어제부터 계속 시도를 해서 3번째 만에 겨우겨우 지금 이걸 의결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좀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싶어요. 뭐 빨리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뭐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해체된 그 최고위원회를 억지로 지금 뭐 되살려서 좀 이렇게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옹색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이 윤핵관들의 정치력 부족을 좀 잘 보여준다. 이런 그 비상 상황에서 네. 이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또 논란을 낳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금 또 이 집권 여당이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약간 거친 방법으로 비대위로 전환되는 건 결국 정치력 부족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쓴소리를 주셨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거친 방법이든 뭐든 지금 전국위를 열기로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비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왜 전국위를 열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한데 네.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전환한다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란이었는데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혹은 권한대행만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벌이에 따른 권한대행이 아니라 네. 사고에 따른 직무대행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 권 직무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전국위를 열어서 정리하겠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이 대변인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한 이권 해석은 같진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저희가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현재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절차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을 지금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현재 네. 상황이 비대위를 꾸려야 할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뒤에 네. 전국위를 열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 차기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수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거친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 당의 헌법이 사실 당헌이고요. 당의 법이 이 당규인 건데 당원 당규를 수정을 해서 좀 맞춰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까요? 왜 없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이종훈 의원께서는 정치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네. 보기엔 코미디 같습니다. 이게 집권당에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집권 여당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게 비상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비상 상황의 원인이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의 권리 아니면 최고위원
기능 상실이었잖아요. 최고위의 기능 상실. 최고위의 기능 상실. 네. 그러니까 기능 상실이라는 게 당초 9명에서 7명, 이 7명 전체 사퇴 아니고 과반, 그러니까 의결에 필요한 숫자. 이게 안 되면 기능 상실이라고 해놓고 네. 이제 와가지고는 또 4명을 어거지로 불러서 의결을 시켜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최고위원들이 의결에 필요한 이 거수기 도장 찍게 하는 거 언제까지 시킬 건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게 결국 계속 신뢰만 잃고 있는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뭐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간 그 사이에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건 매를 더 맞는 일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만을 의식해서 이렇게 대표를 바꿔야 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절차상의 형식상의 문제도 하자가 있다고 넘어간다면 아마 곳곳에서 문제 제기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코미디라는 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이런 뭐 전반적인 문제들을 전국위를 열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이 해소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근데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직무대행을 포함을 시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오늘 이어졌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표님 오늘 안에서 어떤 논의 좀 하셨어요? 대변인께서 다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는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그 사퇴 의사를 표시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도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당원 개정하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앞서서 직무대행 사퇴하신다고 했는데 직무대행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은 어떤 분 오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사퇴하겠다고 한 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대변인이 발표했다, 설명했다라는 말만 남기고 오늘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정치적 선언은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국위를 열기로 했죠. 그럼 주목이 되는 사람 바로 전국위 의장입니다. 서병수 의원. 근데 유호정 기자, 이 서병수 의원이 분명히 어제까지 전국위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었어요. 네, 앞서서 비대위로 갈 명분이랑 당원 당규 근거가 없다. 네. 이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린 이준석 대표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튼튼한 버팀목은 아니었습니다. 서 의원은 입장이 여전히 비대위 전환은 비정상이라 생각해 반대한다. 네. 그래서 내 손으로 전국위를 소집하길 않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그런데 최고위 의결이 된 이상 요청하면 소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반대하지만 결국 열겠다라는 거죠. 네. 오늘 서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랑 오찬 간담회도 있었거든요. 네. 이 오찬 전후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말 남겼는지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약속은 비대위 전환 선언 이전부터 이거예요. 기록들 너무 중진, 삼선, 재선 이렇게 다 약속을 잡고 나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중진 의원님들 모시는 자리에 있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만난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이 한 열흘 전에. 아니 상임 전국위하고 전국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능한 건가요? 이제는 전국위 의장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전국위 의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지명하실지도 좀 논의하셨을까요? 후보군이 좀 추려진 게 있을까요, 대표님? 원내인지 원외 인사인지 정도는 얘기를 하셨을까?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비대위 기간 관련해서 혹시 얘기가 있어요? 네, 요건을 갖추면 이 소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기 전에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이 직접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찬 간담회까지 가진 상황에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열흘 전부터 미리 잡힌 약속이다. 네. 이 정치적인 의미를 붙이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신중론이었던 서 의원이 이번 비대위 전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적다,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비대위로 전환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가 출범할 비대위가 대체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 것이며 어떤 성격이냐 이건 사실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수아 기자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럼 징계 이 6개월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비대위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으니까 지도부라고 해야겠죠. 윤영석 최고위원의 말로는요. 이 비대위 임기는 아직 차후에 논의될 사항이라 오늘은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 내부에서는 이 비대위 시기를 빠르게 좀 종료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라는 파랑, 그리고 내년 1월 8일 그러니까 이 대표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네. 비대위를 종료하고 이 대표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두 파로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임명의 중진 의원에 따르면요. 만약 네. 이 대표를 배제하는 그러니까 전자의 비대위로 간다면 네. 이 대표가 분명히 문제를 삼아서 법정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이 불리하다. 당이 지면은 창피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비대위 전환까지는 뭐 의총에서 합의가 됐더라도 이 비대위 임기를 이 대표의 복귀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를 두고 또 당 내용이 일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의원님.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익명의 중진 의원 얘기까지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할까요? 뭐 할 가능성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네.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그 퇴로가 완전히 지금 차단돼 버리는 그런 네.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윤리위 결정으로 해서 본인을 1차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데 이어서 2차 사망 선고를 내리는 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죽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네. 이제 투의 얘기를 계속 지금 그 측근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본인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그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지금 국면은 네.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런 로키 행보가 네. 오히려 굉장히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또 보탬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은 조금 그 몸을 낮춰서 계속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적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개인적인 조언까지 같이 좀 주셨습니다. 이 사실 오늘 국민의힘이 굳이 최고위를 열어서 지금 정국이 소집 안건을 의결한 이유가 결국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어제 열렸던 의총이 바로 이 비대위 출범을 시키겠다는 요 안건을 의결을 하려고 지금 모였었던 건데 김영 기자. 네. 어제 의총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일찍 끝났어요. 저는 우리 방송 끝나고 한참 뒤에 의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방송 중에 바로 속보가 떴죠. 그렇습니다. 어제 의총이 오후 3시 15분쯤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들의 뜻이 거의 뭐 만장일치 수준으로 별다른 반발 없이 결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어제 의총 분위기 지금까지 확인된 거 조금 흘러나온 소식들 전해드리면은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먼저 당 비상 상황이고 이 의원들의 좀 중지를 모으고자 이야기를 하면서 운을 띄웠다고 하고요. 네. 박형수, 그다음에 뭐 장제원 국민의힘 등이 이 비상 상황이 맞다. 지금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의원들 모두 합의한 어떤 뜻을 모아서 합의한 채 의총 40분 만에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끝이 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89명이 참석을 해서 88명이
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을 했다고 전해지고 한 있는데요. 명만 제외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단 한 명만 이 손을 들고 네. 나는 찬성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반대를 외친 한 명이 누구였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 그냥 통과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고 하신 분은 한 분 계셨습니다. 물었을 때 앞에 나와서가 아니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특별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김웅 의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한 다음에 재반박이나 이런 것까지 있지는 않았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친이준석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 김웅 의원이 반대 유일한 반대표를 좀 행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윤리징계 첫 회의가 있었던 날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어깨 동무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어떤 지지하는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89명 중에 유일하게 반대 이야기를 했고 네. 대신 이제 거수로 반대 뜻만 표명을 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반박하거나 뭐 이런 뜻은 따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이 지금 반발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은 네.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제 사실 이 의총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해라 뭐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이다 하는 네. 예측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요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좀 재신임을 네. 받으면서 당분간은 어떤 직무대행이 아닌 원내대표로 리더십 회복에 좀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의총에서 이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자면 하나는 비대위 출범에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원내대표직 유지에 대해서 다시 재신임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적절한 타협선을 찾은 걸까요? 그러니까 의원들 내에서는 타협선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대통령실에 희망사항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 신뢰를 잃었다 얘기할 때 누구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만 그러면 사고 친 걸 책임지고 사과한 거 책임지고 네.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지난 4월에 흔히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이 전 정부가 밀어붙였을 때 그걸 막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 합의를 불과 하루 반 만에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과연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계속 원내대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물러나야 된다. 원내대표 자리에서 아예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미 한번 신뢰를 잃은 분은 115석의 집권 여당을 과연 이끌 수 있을까? 자격이 될까? 국민이 어떻게 볼 건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만큼 당이 위기에 빠졌다면 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국민이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는 거 그거 잡아서 그거는 놓지 않으려고 하면 과연 국민이 그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 눈높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한테서는 일단 재신임을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비대위도 출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호정 기자, 이 의원들의 신임은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준석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의 위장 사퇴쇼에 환멸을 느낀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시에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위장 사퇴쇼를 우리 당에서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진다라고 적었고요. 네.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뻔뻔하게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욕심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은하 수석 대변인도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찬성 반대 이 표결에 붙인 건 아닙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 얘기를 해보시오라고 하고 이의가 없으니 의결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허 대변인은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반적인 결정을 전체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침묵한 게 찬성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의총이 끝나고 일단 비대위를 출범하는 데까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된 상황인데 근데 뭐 보면 지금 비대위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이 몇 가지 논란에 지금 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도 문제인데 지금 이 비대위를 그럼 누가 이끌 건가 이걸 갖고도 지금 좀 논란이에요. 네, 뭐 당연한 세력 구도긴 한데요. 네. 다시 한번 친윤계와 비윤계가 맞붙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비윤계는 지금 위기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윤핵관들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만큼 좀 친윤의 색깔이 옅은 인물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이 친윤계는 관리형 비대위, 그러니까 이 조기 전당대회까지 무사히 끌고 갈 수 있는 비대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과 소통도 잘 되고 당내 사정에 밝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친윤 인물이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친윤으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 수락을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다른 5선 의원, 그러니까 뭐 정우택 의원 아니면 주호영 의원보다 더 핵심 친윤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원내 대표 경력도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리더십 경험도 있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인선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받도록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내일 모레 이 뭐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대위가 출범해서 정말 가동이 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